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언팩 행사와 함께 반도체 턴어라운드 기대감 속에서 반도체 대장주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TSMC가 미국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의 반도체 투심까지 이끈 가운데 HPSP의 최대 고객사가 TSMC로 알려지며 HPSP까지 그 2위를 함께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포스코 퓨처엔과 두산 로보틱스 로봇주까지 함께 4위와 5위에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장에서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함께 담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특히나 AI 관련 반도체까지 함께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오늘 이 셀트리온을 시작으로 반도체, 이 바이오 종목까지 함께 긍정적인 흐름 이어지는 가운데 셀트리온, 이어서 이 지난주에 오리온과 함께 M&A 이슈로 큰 낙폭을 보였던 레고캠바이오 다시금 매수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관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에서 2차 전지 종목이 가장 많이 눈에 띕니다. LNF와 함께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BM까지 함께 가져가고 있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 속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대장주 SK하이닉스를 3위로 매수했고요. 그리고 AI 기대감 속에 카카오를 일주일간 가장 많이 담아갔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장 기관의 선택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에선 특징적으로 지난 한 주간은 카카오를 선택했다면 네이버를 4위로 선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주 포스코홀딩스 계속 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반도체 다시금 분위기 좋은 시장 속에서 삼성전자도 우선주를 선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 계속 담아가는 와중에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개인의 지난주 선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은 지난 한 주간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들도 많은 하락 물량이 나왔던 종목들에 집중을 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 지난 한 주간 이 순매도 1위 종목으로 꼽혔던 삼성, SDI와 LG화학 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모습 보였고요. 큰 낙폭을 보였던 오리온과 JYP 엔터까지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이어서 기관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그 5위에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수급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수급을 통해서 어떤 특징 찾아볼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오늘장 수급적인 특징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매수 상위에 있는 종목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지금 팔고 있는 종목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좀 팔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그리고 제주반도체 그동안 좀 올랐던 반도체주들을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현재 크게 하락하고 있는 에코프로, BM을 비롯해 한미반도체, 기가비스, 인터플렉스 등의 종목들을 함께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의 낙폭이 좀 깊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깊어서인지 아니면 지금 개인들이 던지는 건지 수급을 보자면 누가 팔고 있길래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걸까요? 네, 수급은 일단 장이 마감되면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GM이나 포드에서 계속해서 전기차 수요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이 실적이 잘 나오지 못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반도체냐 2차 전지냐의 관점으로 조금만 우리가 대입을 해보자면 오늘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아주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에서 어느 정도 자금이 움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고점이 나올 수 있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저점을 다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떤 식으로든 뇌동 매매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지금 10시 반에 11시 전후로 이제 중국 증시 개장을 하면서 중국 증시가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데 이 대출 우대 금리를 동결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가 있었던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저는 많이 훼손되지 않았다.
다만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 부담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뭐 비중 조절한다거나 내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 기간 자체를 잘 설정을 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번 주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진한 2차 전지주들을 더 안 좋게 혹은 반대로 좋게 만들 만한 그런 이슈가 될지 여부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급 특징주 하나씩 또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교수님부터 할까요? 네, 저는 아까 좀 전에 나왔는데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 네, 뭐 일단 뭐 레이저를 활용한 이제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레이저 마킹, 레이저 커터 등을 이제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PCB 등의 이제 제조 장비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레이저 마킹에 관련돼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국내 같은 경우 95%고 해외 포함해도 이제 60%가 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 레이저 관련된 장비에 대한 기술력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올해는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제 판매가 이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인 거고요. 특히 HBM3 관련돼서 지금 관련된 이제 레이저 장비에 관련된 수요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삼성말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이제 레이저 이제 어닐링 장비 같은 경우도 이제 국산화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매출 성장세도 같이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외국인이 3거래일 동안 8만 1,000주 정도 지금 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지금 12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1만 주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오테크 잠깐 말씀드리면요. 네. TSMC와 삼성이가 둘 다 들어간다 가장 큰 거예요. 네? 둘 다 뭐라고요? 둘 다 들어간다. 둘 다 들어간다. 네. 양다리 그게 기요. 기사에도 나오셨었는데 네. 양다리, 좋은 양다리예요. 그렇죠. 좋은 양다리. 예. 그 레이저만 35년 해온 회사인데 참 주가가 예전에 한 10만 원 가다가 헤매다가 지금 가는 건데 그 레이저로 이제는 웨이프, 그러니까 우리가 그 AI 되면 이렇게 HBM 싸잖아요. 네. 그 웨이프가 8단, 10단, 16단면 웨이프가 얇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웨이프를 잘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제 옛날식으로 그 블레이드 소라 해서 그런 거는 못 자르고 레이저를 해야 되는데 레이저 다룰 수 있는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원래는 블레이드 소를 이걸 자르는 거 하는 거는 기계적인 거는 그 디스코라고 일본에 있는 회사가 1등이거든요. 디스코요? 네, 네. 디스코 트는 거. 네. 일본에 한 40조 됩니다. 40조. 네. 근데 이 회사는 삼성하고 TSMC의 그 레이저 그루빙, 레이저 웨이퍼에서의 홈을 해가지고 레이저가 갈 수 있는 길을 떠주는 길을 내주는 게 레이저 그루빙이거든요. 네. 스텔스 다이싱은 실제 자르는 거 이걸 통과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켓시어가 급격히 이제 우리 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올해 실적보다 내년도. 그래서 올해 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싸 보이는데 성장 잠재로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올라서 주춤하잖아요. 그렇죠. 주춤하는데 다른 주식은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토픽이 아니고 그 섹터에서는 반도체 말고 레고캠 바이오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요. 네. 반도체주를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레고캠 바이오. 아니, 어떻게 좀 보면은 심플합니다. 저한테 많이 물어보지 마세요. 네. 그 리포트가 잘 나왔어요. 그래요? 그 모 증권사에 뭐라고 나왔던가요? 그거 뭐 저기 그 한증권사 나왔거든요. 지금 저도 보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예. 투자 의견. 저는 이쪽에 전문가는 매수. 아닌데 느낌적으로는 그 뭐 우리가 누가 샀지? 근데 목표가 이 정도면 정말 높게 잡은 거 아니에요? 오리온이 92,000원? 오리온이 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는데 현금이 위에서 1,000억 있고 그다음에 마일스톤에 들어오는 게 4천억 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유상증자 그 오리온이 들어오잖아요. 그거 5,000억 하면 거의 9,000억 얼마 현금이 확보되기 때문에 부자 됐어요, 부자. 그냥 근데 중요한 건 ADC라고 얘네가 하는 게 항체 접합 그거 기술인데 이제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표 주가가 이 주가가 빠진 입장에서 과감하게 올렸어요. 네. 그러면 그 전 목표 주가 있죠. 네. 그 전 목표 주가는 간다는 얘기예요. 그전 목표 주가가 67,000원이었거든요. 그게 하나의 그리고 가이드가- 직전 고점이 67,000원이었습니다. 그건 간다는 얘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그쪽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느낌이 좋아요. 느낌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느낌 매매. 느낌 매매. 주가 올라갈 때 제 느낌에는 네. 주가 많이 올라갈 때 알겠습니다. 아마 그 저기 아니, 그 그 평소에 상장하는 촉이 좀 거 좋으세요? 상장하는 그저 아니 오리온이 이렇게 인수하는 거에 네. 대한 약간의 뉴스가 센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많이 올라갔다. 그다음에 계속 좀 맞았죠. 그쵸. 좀 매주사에 너무 과하다 싶은데 어. 타이밍적으로 리포트를 아주 적절할 때 됐다. 평소에 그렇잖아요. 느낌 잘 맞으세요?
그분하고는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애널리스트가. 예, 개인적인 칭찬을 합니다. 예, 애널리스트의 의견.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92,000원으로 제시를 했지만 종전 목표 주가까지는 갈 것 같다. 지금 현재 주가가 52,400원이기 때문에 관심 구간 말씀해 근데 주셨고요. 목표 주가 이렇게 높지 않거든. 알겠습니다. 애널리스트의 자신감을 또 한 표를 던지셨습니다. 자, 이어서 박수호 교수님. 저도 이제 또 이번에 취재한 회사 중에 네. 하나인데요. 그 네. BCNC입니다. BCNC. BCNC. 네, BCNC가 우리 반도체 회로 기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웨이퍼 동그랗죠. 네. 근데 동그란 걸 반도체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 되잖아요. 잘라내는 걸 하려면 누군가가 고정을 해야 되죠. 네. 근데 고정하는 고정판을 이제 그동안 이제 쿼츠, 그러니까 천연 석영으로 했었는데 이 쿼츠를 이제 합성 쿼츠로 바꾼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합성 쿼츠로 바꿨는데 이게 이제 국산화한 회사 중에서는 이 회사가 단연 톱이고요. 이게 CD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할 게 CD9이라고 지금 현재는 QD9 플러스 이게 이제 합성 쿼츠 고정하는 이건데 여기 대해서 CD9이라고 해서 이제 보론 카바이드 그러니까 B4C를 개발해서 CD9이라는 시제품 이제 앞으로 이제 신소재를 또 하나 개발해서 지금 현재 시제품을 여러 이제 반도체 회사들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TCNC나 그동안 다른 회사들이 만들어놨던 것들이 보면 가루가 좀 날리거든요. 그래서 불량품이 좀 많이 나왔던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 BCNC가 지금 CD9을 올해 말이나 이렇게 양산할 거다. 이렇게 지금 제가 회사 갔다 오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그래서 앞으로 근데 지금 주문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의 수주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BCNC가 그동안 이제 그 영업이 강소 기업이었다가 지난해 조금 힘들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주가는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예상이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작년 11월 이후 그리고 12월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실적이 찍힐 만한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기전자 섹터 내 반도체 종목들 하나씩 다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고 마지막 이재규 교수님도 같은 결인가요? 네,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갤럭시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서 드림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드림텍이라고 하면 왠지 시가총액이 작을 것 같은 느낌인데 시가총액이 한 1조 가까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지금 갤럭시 워치에 HRM이라고 해서 심박수 측정기를 납품한 이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갤럭시 링 쪽과도 어떻게 보면 연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팩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체크는 계속해서 필요한데 드림텍이라는 기업이 어쨌든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면서 부품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의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의료 로봇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모멘텀을 받을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AI 쪽에 대한 자회사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정도는 부각이 될 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그래도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분의 토픽 종목 하나씩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종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장렬 고수의 레고캠바이오, 느낌이 좋다. 그리고 임순재 고수 이오테크닉스, 박수호 고수의 BCNC, 마지막으로 이재규 고수 드림텍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 짱탑5 함께하고 있고요. 이어서 2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